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토리텔러 피노키엔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만 쌀쌀했는데 요즘에는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낮에도 굉장히 쌀쌀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또 길거리에 따뜻하면서 또 아주 맛있는 호떡을 팔고 있으면 못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호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께 이게 호떡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호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호떡 만드는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만들었는데 미니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만두가 됐네요. 근데 또 호떡이 만두를 또 통칭했던 말이 있으니까 오늘 마토리텔링이랑 아주 딱 어울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호떡 하면은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호떡의 호가 오랑캐 호자인 거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랑캐인들이 먹던 떡이다, 바로 호떡,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호떡의 원조가 중국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원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리얼 팩트, 역사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썰이 있다, 저런 비화가 있다, 이런 좀 야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호떡이 중국게 아니라면 어디 거냐라는 또 생각이 의문이 들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썰이에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이 실크로드 당시에 서역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문화가 서역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근데 반대로 서역의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서양의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색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때 서역 열풍도 불고 문화 열풍도 불고 그랬는데, 그때 서역에서 들어온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닝 때 이 만두같이 생긴 호떡이 오늘의 맛토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1800년대만 해도 밀가루 음식을 다 합쳐서 이야기한 말이 바로 이 호떡이었다고 해요. 호떡이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과자 형태가 아니라, 이런 빵, 떡 형태가 아니라 만두나 꽈배기 같은 모든 밀가루 음식들을 우리는 다 호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호떡도 기름에 지졌지만 그 전에는 화덕에서 구운 형태였다고 해요.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그 화덕빵 있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호떡이 이렇게 구웠다가, 원래는 화덕에서 구웠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된 거는 1970년대에 식용유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형태의 호떡이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또 의문이 들죠.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그럼 그 예전부터 먹었다는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거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이 호떡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호떡이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 서대문 경찰서 기준으로 거기서 관할하던 청나라인이 약 9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100명이 이 호떡집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울엔, 원래 서울하면 또 서울의 소울푸드 바로 설렁탕집이죠. 근데 이 설렁탕집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이 호떡집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상인들만 호떡을 판 게 아니라 중국 상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어느 한편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팔고 어느 한편에는 한국 상인들이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도 이게 여러분,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상인들과 한국 상인들이 많이 싸웠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썰인 건지 이거와 관련한 어원도 있어요, 여러분. 마토리. 여러분, 호떡하면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꽤 그 정치 선거철에 굉장히 많이 듣는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뭐 정치인들이 어떤 시장에 가서 막 음식을 먹고 사람들 부쩍부쩍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전 이거 볼 때마다 왜 하필 호떡집에 불이 났지? 그 정도로 인기가 많나?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뭐 저 조사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한 이 말과 관련한 다양한 썰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마토리! 우리가 흔히들 중국인은 성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다고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막 중국말로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할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짜증나고 시끄러웠다고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불난집처럼 막 시끄럽게 떠들고 짜증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떡집에 뭐 불난 거야 뭐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성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문에서도 1920, 30년대 신문에선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청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호떡집에서 인신매매, 마약거래, 그다음에 고리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인들의 그런 성조나 여러 가지 좀 한국인들에게 속을 긁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겹쳐져서 안 좋은 인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혀서 이런 썰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 이야기는 제가 또 역사 이야기는 진짜 안 해야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해볼게요. 바로 만보산 사건인데요. 여러분 만보산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뭐 이야기로 따지면 이렇게 싸웠대요. 싸웠는데 잘 해결했대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사람들도 오고 막 이제 관리직들이 와가지고 잘 해결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지켜보던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신문사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야 중국에서 너네 중국인들이 한국 애들 패가지고 지금 한국 애들 엄청 다쳤어. 큰일 났어.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더니 그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이 조선에서 화가 엄청 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복수해줘야겠다. 하고 조선에서 중국인들을 막 갑자기 폭행하고 중국인들 만나면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한 우리 조선인들이 민족의 힘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복수를 했는데 20, 30년대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떡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호떡집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런 데를 가가지고 막 호떡집에 불을 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막 안 그래도 그렇게 성조로 조금 센 말로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고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짜 실제로 불내고 이런 시끄러워진 북새통이 된 이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는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쓴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중국 애들이 만보산에서 한국인이랑 싸우고 뭐 한 거는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일본 애들이 갑자기 조선신문에 말 같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내? 싶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만주로 가게 된 거예요. 만주로 가서 거기서 막 활동을 하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인으로 이주시켜야겠다. 일본으로 이주시켜버려야지 라는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오히려 만주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도 뺏기고 싶지 않아 했고 그래서 중일의 양국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머리를 쓴 거죠. 중국 애들한테 나쁜 감정을 만들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좀 반중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이후로 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가짜 뉴스가 문제야. 호떡이 전해주는 마토리텔링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호떡을 먹을 때 이거 오랑캐호야 오랑캐인들이 먹었던 떡이야 막 이러면서 아는 척하면서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는 척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오랑캐인들이 먹었던 떡이기 때문에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원조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오늘 말씀드렸던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라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썰이긴 하지만 뭐 두 썰 다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에 중국인들의 성조나 아니면은 뭐 인신매매나 이런 고리대금 이런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다 그렇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랬던 사건들을 두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마음이 찜찜했고, 근데 만약 첫 번째 썰이 진짜라면 그게 조건이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바로 이 일본의 가짜뉴스 때문인데, 참 일본이 언론을 참 잘 이용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반중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은 손도 안 대고 그냥 고품격이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조선 신문사를 이용했다는 건,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 농민들과 유혈 사태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다만 더 뻥튀기 해서 더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한국인들을 이렇게 조종했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이 어쩔 수가 없었겠죠. 조선신문사가 뭐 일제강점기인데 무슨 수가 있었겠어요. 일본 애들이 다 언론 맡고 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더 이 이야기가 주는 점에서 우리는 언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좀 교훈을 얻었어요. 사실 언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집도 진짜 나쁘고 진짜 악한 기업으로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악한 기업인데도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아주 포장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론이라고 하면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우리로서 잘 활용을 하려면, 얘네들이 잘하고 있나?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얘네들이 다른 시선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의심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저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떡과 관련해서 재밌게 보시고 뭐 느끼셨던 점, 경험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너무 원래 불렀는데. 자, 알지? 기름 다 튀어.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아까 만두처럼 나오더라고. 이게 호떡 한 50년 만에 어서장사만 한 것 같아. 나? 응. 손놀림만. 그 정도로 포스가 있다 이거지? 포스까지는. 좀 넉넉하게 넣어줄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 넣어? 너무 많이. 아, 그러면 또 내가 방법을 알지. 소가 튀어나오지 않게 잘 해주고, 만약에 소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다. 만두잖아. 아니, 그냥 이런다. 그러면 너무 납작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어때? 아니 도대체 이 호떡 이 궁뎅이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지금 2분 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아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리네. 내가 겉보기에는 수플레 팬케이크 골라. 아니야, 호떡이야. 뒤져볼게요. 응? 어떻게 뒤집지? 망했네. 아니야. 미친. 됐다! 와 이거 뭐냐? 호떡이야. 근데 약간 잘 구운 만두 같기도 하다.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뒤집냐? 오! 야, 완전 중국 음식 같은데, 이거? 뭐 이게? 오! 오, 할만한 거. 망함. 아, 야!